여러분, 윤창중 정치학교 서울역 특강 이번 주 토요일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보수 우파 대통합을 위한 단합대회를 겸해서 저의 신간 칼춤 출판 기념회입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홍준표 당대표하고 그 다음에 김무성 씨가 서로 손잡아서 만드는 원내대표다. 신익의 대표다. 그리고 새누리당을 작년에 뛰쳐나가서 최순실 청문회 때 그 청문회 과정을 지켜본 태극기 시민들 여러분, 보수 우파 시민 여러분의 복창을 한마디로 무너지게 한, 억장을 무너지게 한 사람이죠. 인민위원회 인민위원장과 같은 아주 악랄하고 거칠게 박근혜 대통령을 무너뜨리고 최순실을 작살내는데 참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죠. 여러분 모두가 김성태 원내대표를 결코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잊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않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김성태 씨가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가 되어서 지금 싸움을 하는 장면을 보면서 중국의 등소평 덩샤오핑의 그 흥묘백묘론을 가끔 떠올립니다. 흥묘백묘론이다. 그러니까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 참 그 실용주의죠. 실용주의. 등소평이가 중국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가지고 오늘의 그러한 부강을 가져오게 한 그러한 중국의 개혁개방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등소평의 실론이 바로 흥묘백묘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흥묘백묘론을 얘기하냐면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 문재인 정권과 싸움을 벌이는 걸 보면은 우리 태극기 시민 세력 입장에서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간에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문재인과 그 세력에 저항하고 싸우는데 그 싸움을 잘하면은 좀 일단은 한번 좀 지켜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릴까 해서입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용서하기가 쉽지 않죠. 저도 지금 완전히 용서했기 때문에 김성태를 용서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보수파 안에서 자유한국당 정말 새님들 아주 화려한 경력, 학력을 갖고 있는 그 새님들 수박 보수들이 차고 넘치는 그 자유한국당 안에서 처음 김성태라는 사람을 제가 접했을 때 그 새님들이 많기 때문에 김성태 씨와 같은 그 노조 출신들이 어떤 면에서는 사실상 상당히 우대를 받습니다. 자기네들이 그런 싸움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그 노조 출신들을 흔히 말하는 노조파리라고 부르는 노조파리.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그 새님들, 화려한 학력과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는 그 새님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그 투쟁력, 그 투쟁력을 은근히 팔아먹는, 장사하는 그러한 노조파리들이 가끔 있거든요. 형무소 갔다 온 사람들. 예컨대 뭐 이재호라든가 또 김문수 도지사라든가 뭐 손학규 이런 사람 마찬가지죠. 아주 그 새님들, 그에 반해서 그 어떠한 노조파리 정도, 더 원색적으로 말하면은 정상배라 할까요? 저는 사실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 원내대표가 되면서 지금 문재인 정권과 한바탕 붙는 걸 보면은 아, 이것 아니구나. 뭔가 좀 다르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싸움판을 키울 줄 안다. 취임일성으로 뭐라 했냐면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 자유한국당 패싱, 자유한국당을 패싱하면은 들깨처럼 싸우겠다 그랬어요. 들깨처럼 싸우겠다. 한국당 패싱이 나올 경우 들깨처럼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들깨처럼. 저는 이런 말을 할 때만 해도 웃기고 있네 이랬습니다. 자기가 과거 노조 출신인 것을 장사하려고 하는 단. 근데 보니까 신뢰할 수 없었는데 이 양반이 검은 넥타이를 메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아가서 그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을 일종의 협박하는 그 장면을 제가 보고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아, 이 사람 봐라. 정말 싸울 줄 아네. 가가지고 뭐라 했냐. 방송 장악 음모. 이것은 전두환 정권 때도 없었던 것이란 말이지. 완전 도끼 눈을 하고서 그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앞에서 그 협박하는, 공갈 협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자유한국당에는 투사가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투사들이 자유한국당을 그 이끌고 왔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같은 그런 사태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완전 새님들, 수박 보수들, 김무성과 같은 재벌 아들,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냥 거침없이 정말 들깨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그 들깨들한테 착살난 거죠. 민주노총 들깨들, 전교조 들깨들, 완전 들깨들한테 그냥 물고 뜯기고 말이죠. 네? 작살이 난 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아니겠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그보다 더한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결코 감옥에 넣지 못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호남의 들깨들이 완전히
들고 일어나 가지고 밀란을 일으키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성태가 이 임종석이가 그 아랍에미레이트 특사 간 그 의혹, 그것을 좀 키우는 걸 보면, 그 싸움판을 지금 이 키우는 걸 보면은, 아, 이 사람 간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단순한 정상배가 아니구나. 아, 그래서 정말 학력도, 솔직히 이 양반, 제가 무슨 학력 우월주의자가 절대 아닙니다. 이 양반 원내대표 되고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진주 공고 나왔어. 진주 공고 나오셨다가 나중에 이제 대학교 학력을 채우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작에 취업할 때 진주 공고 나오신 분이에요. 참 그야말로 자유한국당의 그 샌님들에 비해서는 학력 정말 화려하다고 볼 수도 없고, 경력, 뭐 노조 활동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할 수 아는 그 투사, 그 투쟁력이 있기 때문에 강서구 같은 데에서 삼선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홍준표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얘기해서 신문, 방송, 인터넷에서 그냥 기사화되면 그 다음날 잊어버립니다. 근데 싸움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날 그 싸움꾼의 완전 모델이 누구냐? 그건 김영삼 대통령이죠. 정말 김성태 원내대표 말처럼 들깨처럼 물고 늘어지고 끝까지 상대방한테 항복을 받아낼 때까지 물고 늘어지거든요. 반드시 이 전리품을 챙깁니다. 그 김영삼 뭐 또 한 명 있다면, 그게 한 분 있다면 김대중이죠. 끝까지 물고 늘어져 가지고 여당이나 야당으로부터 항복 선언을 받아 가지고 전리품을 들고 아주 참 특이양양해서 다시 돌아오는 말이죠. 이제 그러한 모습을 참 모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김성태가 뭐라 했느냐? UAE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UAE까지 갑자기 특사 파견으로 가게 된 것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UAE 원전 수주에서 뒷거래가 있었던 걸로 판단하고, 문재인 정권이 뒷조사를 하다가 일어난 참사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그 뒷조사를 하다가 UAE 아랍에미레이트 그 왕세자 권력을 잘못 건드린 거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대통령 핵심 측근이 와서 조사하지 않으면 그냥 있지 않겠다는 왕세자 측의 단호한 입장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앞둔 그 시기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현지의 제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제보를 저도 받았습니다. 근데 저 입장에서는 제가 국회의원처럼 어떤 면책 특권이 없습니다. 이게 잘못 말하면 완전히 저를 매장시킬 겁니다. 제가 지금 녹음한 것도 있습니다. 녹음한 것도. 이건 저는 사실이 아니냐. 저는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청와대가 말 바꾸기를 했죠. 처음에는 뭐냐. 네? 아랍에미레이트에 파견 나가 있는 대한민국 국군을 위로하기 위해서다 해가지고 문재인 그 시계, 벽시계까지 걸고 가가지고 그 쇼를 했잖아요. 이 사람들 정말 불량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랬다가 뭘 하겠느냐. 그 왕세자 옆에 그 원전 최고 책임자, 그 다음에 국정원 제1차장이 들어있는 사진이 공개되니까 정정 보도를 요구하겠다. 그러면서 임종석 씨가 갑자기 3.5
5일 휴가를 떠났잖아요. 아, 휴가를 챙기라고 했다. 연차를 챙겨야 했다라고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이거 말이죠. 국정조사해서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런 거짓말을 시키는 사람, 이런 거짓말을 시키는 그 정권, 이런 거짓말을 시키는 걸 보면 지금 북한과 어떤 밀거래, 어떤 내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하고도 남을 사람들이에요. 이거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됩니다. MB의 뒷공무니를 캐기 위해 UAE 원전 사업의 계약 과정을 들여다보다 발각됐고 국교 단절 및 원전 사업에 엄청난 위기가 초래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국교 단절하겠다. 원전 사업 엄청난 위기가 초래된 것이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빨리 아랍에미레이트 그 왕실에 국정조사단을 저는 파견해야 된다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뭐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까지 말하고서 물러선다면 정말 자유한국당은 혹독한 비판을 면치 못할 겁니다. 완전히 지금까지 거짓말 아니겠어요? 해외 파견 부대 장병들을 격리하기 위한 것이다. 벽식에 걸어놓고 말이죠. 네? 거기서 무슨 국기에 대한 맹세하고, 국기에 대한 뭐 경례, 태극기 앞에서 맹세하고 말이죠.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금 보수 우파가 일단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켜보고 있는데 자신이 들깨처럼 싸우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적당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처럼 김성태 원내대표조차 쇼를 하다가 막말로 문재인 정권과 또다시 어떤 딜을 하게 된다면 그거 국민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되면 김성태 원내대표의 정치 생명은 끝이 날 것이다. 영구 퇴출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UAE 의혹 사건을 정말 들깨처럼 물고 늘어져서 끝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수 우파 태극기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이 김성태 원내대표를 적극 지지할 것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후원과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새 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문희병들의 피 비린내 나는 칼춤, 정치보복은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유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세 권의 책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제1호 인사 윤창중, 언론과 적대 정치 세력에 의한 억울한 누명, 난도질, 생매장, 박근혜 대통령을 붕괴시키기 위한 예고편이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3년간 죽음보다 더 암담하고 참혹했던 집거와 은둔, 윤창중은 어떻게 인간적 정치적 시련을 극복하고 세상에 다시 돌아왔는가? 생생한 육필기록 윤창중의 고백 피정입니다. 세상에 다시 나와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을 상대로 과감히 혁파운동을 전개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한다고 외쳐댄 그의 피맺힌 절규 2017년 12월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파면, 구속의 격동기, 박근혜를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그가 토해낸 리얼한 칼럼 운명입니다.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